나는 누워줄 거야. 아래가 되게 강하네. 내가 일부러 안 부러지는 걸로 샀어. 내가 아주 던지고 나가고. 내 친구 증사 밑에 머리 씌워놔야 돼. 됐다. 아리가또. 아니 한국어는 외우는데 개불 그건 무슨 그냥 아이패드 띄우다가 끝나네. 죽어버렸네. 머리가 안 되겠지. 너 센트를 갔다 왔냐? 누구 때문에? 스카? 센트로 스카가 있어? 르안이 진짜? 나 왜 몰랐지? 그때 쟤 말고는? 음료수를 내가 이렇게 먹었나? 뭐 먹을까? 자, 수업해야지. 초콜릿 아니야, 레몬. 내가 선물해 주는데? 이거? 근데 그거 걔한테 선물해 줬어. 진짜? 그러면 걔 두 개에 두 개는 먹었네. 안 달고 담기만 해. 아니 걔가 저번에 찍어줬지. 너가 주고 나 달고 갔나? 맨날 보면은 가만히 때려서 막 이러고 막 연락은 하는데 못하는 거 귀여운 녀석. 내가 하면 안 돼. 친구들 목욕도 많이 하더라고. 많이 가긴 했는데 내 친구들 교육을 다 하나를 할 때로 가서 그리운 게 되게 많지. 내가 책 펴고. 나올 때 완전 쨍쨍했어. 갑자기 해가 그래서 보면서 와 어떡하지? 지금 어쨌든 편의점을 가야 돼서 편의점에 뛰어갔다. 지세도 공부해야 맛있지? 개맛있네. 안 먹을까? 그럼 나 줘. 나 여기 묻었어. 너 떡볶이 먹었지? 누구랑? 여기랑 자, 오늘 195번부터. 나 아직 점점 좋아. 두개 이런 거래? 나 이거 안 돼. 오늘 195, 196번 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들을 좀 보면은 기억이 살짝 날 겁니다. 수학기
자, 1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아래로 볼록인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큰 그러한 2차 함수고요. 그래서 둘을 그렸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 두 개의 조건 y는 1을 그렸을 때 그리고 fx하고 gx하고의 교점 얘네들의 이러한 분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fx는 1이 되는 거 또는 gx가 1이 되는 근을 생각했을 때 얘네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한쪽은 중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만약에 둘 다 중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둘 다 중근 뭐 이런 느낌. 둘 다 중근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y는 1하고의 중근 알파 베타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자. 그러면 fx하고 gx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 지금 보시면은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대 알파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둘이 만났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은 거죠. 오케이. 그럼 둘 다 중근인 건 아닌 걸로 가도록 하고 그러면 어느 한쪽만 중근인 걸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알파 지점에서 둘이 만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4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4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끝납니다. 나와 있는 조건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인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이 둘 다 아래로 볼록 혹은 둘 다 위로 볼록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아래로 볼록이면은 최고 차의 개수 자체가 달라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개형은 그냥 크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조금 고려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조금 둘을 너무 대충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를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얘를 조율을 좀 하면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치에 얘가 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고 나면 자 y는 x는 fx는 k 또는 gx는 k다라는 말을 y는 k를 여기에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이 3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요거밖에.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게. 그래서 요 지점은 1번, 2번, 3번이다라고 하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14가 되는데요. 저 그래프를 바탕으로 fx는 자 알파와 베타에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gx는 x는 알파에서 y는 1과 접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1, 1) 지워주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x-알파로 묶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알파는 0이니까 x는 알파와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베타 플러스 4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가 알파 베타 플러스 4라면 4만큼 이쪽으로 갔다면 얘 같은 경우는 알파에서 4만큼 줄어들어서 알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은 알파에 대해서 대칭인데 여기에서 3번, 자 3번이 베타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지만 베타는 알파 더하기 4니까 알파 더하기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알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알파에 대해서 대칭인 두 값,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8과 알파 플러스 8. 그리고 2번이 알파 마이너스 4니까 요 세 개의 합, 즉 3알파 마이너스 4가 14다. 알파는 6이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fx는 자 베타는 10이니까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k의 값은 여기서 얘기하는 fx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f14? f14. 그래서 여기다 14를 대입해주면 나올 겁니다. 베타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4 대칭. 인수 왔고, 그다음에 도훈이 왔고, 서연이 왔고, 세린이 왔고. 오, 좋아. 제일 좋아. 그다음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없어요, 수업이.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애들 시험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 그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딱 그 마인드를 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냥 나오면 풀면 되지 뭐. 풀면 되긴 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워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K값이 틀리고 여기서 14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8, 4, 32, 64 더하기 1하면 65만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교점은 베타 플러스 4에 생기잖아요. 아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베타 플러스 4야 그걸 바탕으로 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190번 됐죠? 19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96번은 반증은 국어 문제입니다. 반증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X는 HK 또는 GK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게 근인데 얘가 X는 0 또는 4라는 그렇게 되는 K 값이 3개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K라는 값에 해당하는 이 알파, 베타, 감마 이 3개의 값을 여기에다 넣었을 땐 한쪽은 0이고 한쪽은 4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y는 0, 그리고 y는 4 이렇게 그려주면 hx랑 gx가 둘 중에 하나 총 3개의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3개의 점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hx는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h2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G인 상황에서 h2가 4다. 그럼 4가 되는 h 위의 점은 요 점밖에 없으니까 얘가 2,4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hx는요 x-2의 제곱 플러스 4의 최고 차의 개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두 이참수가 합동인 거잖아. 합동이면 최고 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gx는 거꾸로 여기가 2,0이 될 테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8에서의 함수 값의 합이니까 g a h a는 36 여기 마이너스 36 여기 4를 해서 그냥 4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8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값을 가지고 오든 항상 9를 더해주면 4가 된다. 이해는 하는 건데 항상 저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얘가 이게 되는 k 값이 3개다. 한마디로 알파를 넣었을 때 하나는 0, 하나는 4예요. 베타나 감마도 똑같아. 어느 한쪽은 0이고 하나는 4예요. 그래서 그냥 6개의 점을 찍어 놓고 하나가 3개 지나고 다른 하나가 3개 지나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야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또 다른 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상황이면은 절대로 여기에서는 요 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감마라는 순간에 0이라는 값만 나오지 4라는 값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로 인해 이 6개의 점이 모두 채워져야 돼. 그 생각을 해주세요. GX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첫 번째 줄에 개수가 1인 이차함수 gx에 대하여 거기 gx가 생략된 거예요. 빠졌어. 채웠네. 그래서 197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살짝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EFX를 그냥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편안하게 EFX를 HX라고 놓으면요. 그렇지. 그걸로 받아놔야지.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축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타가.
그다음에 F1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 값을 찾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의 두식은 알파가 감마가 0보다 크다. 즉 베타가 그렇기 때문에 3분 결정. 이번 주가 마지막 문제. 아, 오케이. 이야. 이야. 선생님 또 아. 다음 주 이 시간에 뭔가 다른 과목을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저는 학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학원 와가지고 스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제발 스카 가요. 누가? 선생님이 제발 스카를 가요. 아, 그렇죠. 너무 많이 사용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198번이 되면은 이게 가조건을 봤을 때는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둘다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하나는 아래로 블록이고 하나는 위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둘이 이렇게 크로스 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최고 차이의 해소가 마이너스 1인 게 F, 이 G, X는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인데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잘 보시면 X는 FK 또는 GK가 0
또는 5가 되는 이게 x는 0 또는 5가 되는 한마디로 k를 넣었을 때 한쪽이 0이면 한쪽이 5 얘가 5면 얘가 0이 되는 그런 k 값이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 하나가 여기입니다. 왜? Why? 만약에 이쪽에 또 다른 곳에서 0과 5가 생긴다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대칭이니까. 어떠한 특정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고 5인 지점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지점에서 생긴다면 대칭적으로 이쪽에도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여야 되는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2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는 최고 차이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gx는 최고 차이에서는 모르니까 gx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gx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G1이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G1이 15. 그럼 이 경우에는 9A 플러스 5가 15니까 A는 9분의 10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9A가 15니까 A는 3분의 5가 되겠죠. 두 경우 모두 K는 마이너스 2고요. A 더하기 K가 둘 중에 어느 경우에 더 작은 값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본 건 두 개 중에 비교해봐라 라는 뜻이다. 쳐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그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계산을 한 거냐고? 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여기가 0이고 왜 여기가 5여야 되는가를 설명한 거야. 아. 이거 말고 만약에 또 다른 어딘가에서 0, 5인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K에 대한 또 다른 K가 존재하니까 유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0호다. 화장실. 네네. 말을 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뭘 모르겠다고. 저기가 영 모르고 다른 곳에서 영어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K를 넣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일 수 있어. 그런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여기에서 0이고 여기가 5인 경우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어떤 k에 대해서 k를 넣었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야.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인 요 지점에서도 똑같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인 또 다른 k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다라 그러는데. 근데 196번처럼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러한 k가 오직 하나라니까. 196번에서는 분명히 3개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 그럼 하나의 함수값이 0이고 하나의 함수값이 5인 경우는 둘 이상 존재하면 안 돼.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나요? 여기 어떤 k라는 지점에서 얘의 함수값이 0이고 얘가 5야.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인 또 다른 k 프라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알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k가 하나밖에 없으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게 그런 느낌? 근데 얘가 감소함수야. 둘의 교점은 항상 몇 개가 생기지? 일반적으로 홀수 개가 생겨요. 유한하다면.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있다고 있어.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대칭해서 그려주면 여기에서 a, b라는 교점이 생기면 이쪽에 b, a라는 교점이 무조건 대칭적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이 교점 이외에는 무조건 짝수 개가 맞춰지기 때문에 한 개 아니면 3개, 5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비슷해.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k가 항상 이쪽에 생기는 거에 대칭적으로 이쪽에도 똑같은 k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 말고는 함수값이 0과 5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단원이 이제 여러분들 2학기 외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걸 만족하는 K가 유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96번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K가 3개인 거고 198번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만약에 198번처럼 이렇게 대칭축을 똑같이 줘. 어떤 x는 알파로 둘이 대칭축이 똑같은 두 개의 함수를 줘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k가 두 개라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칭적으로 알파 베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알파라고 하지 말고 뭐 a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y는 0인 거고 여기가 y는 5인 거지. 여기는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두 개라면, 그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세 개도 봤지만 두 개? 뭐 별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네 개 점 찍어주고 한 놈이 두 개 지나고 한 놈이 두 개 지나고. 물론 반대로 될 수 있죠. 위로 볼록인 애가 여기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놈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도 있겠죠. K가 알파랑 베타인 것 같은데. K가 알파랑 베타인 거죠. 맞아. 그러면 K가 한 개라고 하면 대체 한 개인 경우가 이 경우. 그냥 A네요. 그렇지. K가 그냥 여기 축, 그치, 축 하나만. 근데 이것마저도 대칭축이 같지 않은데 뭐 또 두 개다 이러면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겠지. 근데 대칭축이 동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개의 점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y는 0, y는 5 이렇게. 자, 그럼 199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지 한번 보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에요. 자, 잘 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일 때 이 축이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지금처럼 제가 여기다 이제 살짝만 개형만 넣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놈이 있고 위로 볼록인 애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의 축이 위로 볼록인 축보다 더 클 때가 있고 그 경우에는 교점을 비교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저렇게 두 개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보도록 하죠. 2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 볼록 요렇게 위로 볼록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어떻게 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여기가 각각 3과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마디로 y는 3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여야 되지. 그럼 y는 3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상태에서 이것 또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3 이외에 또 다른 교점이 4알파야. 그러면은 위아래 중에 y는 3이 위에야 돼, 아래여야 돼? 위여야 되겠지? 이거여야겠지? 그래야 여기가 3이 되고 4하고 알파가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이러한 개형이 되겠지? 이해돼요? 3보다 큰 또 다른 교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4라는. 자, 오른쪽에선 위, 아래, 중에, 아래. 그래, 여기가 3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에 x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인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처음 두 조건, 가조건과 나조건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럼 다조건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려야 됩니다. 자, 다조건이 보시면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마이너스 k, 즉 y는 마이너스 k를 내가 여기다 그렸는데 교점이 3개가 나오는 마이너스 k 값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m은 4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 중 마이너스 3보다 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k는 3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잖아.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다. 자, y는 마이너스 k인데 자, 얘가 3이야. 3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하나여야 된다고. 그럼 왼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이죠. y는 3보다 아래에 있는 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얘는 2개나 있잖아.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림을 요 형태구나 라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처음에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fx 이게 gx가 될 텐데
일단 fx는요. 3하고 4에서 y는 3. 따라서 최고 차이 계수도 2라고 나와 있으니까 x-3, x-4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x-3, x-알파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가 얘네 둘의 또 다른 교점이다를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시원하게 그냥 3 지워주고 x-3, x-3 지워버리면 이래버리면 돼. 이게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3 곱해주면은 8 더하기 알파는 3알파 마이너스 2다. 알파는 5다. 그럼 fx, gx가 모두 완성이 되는 거죠. 어허? 응? 여러분들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학만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왔잖아. 수학 말고 다른 과목 많이 해야 되잖아. 안 그래? 수학만 할 거야? 다른 과목 알바노? 어? 사실 그래야 되긴 해요. 뭘 그래야 돼? 다른 과목은 그냥 조금만 하면 다 나오는데 성적이. 수학을 제일 못하니까 수학을 해요. 우리가 수학은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쌤 그때 수학 말고 다른 성적 되게 좋으셨어요. 고등학생 때. 아니 시험도 안 봤는데 뭘 조져 벌써. 아니 그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는 그 성적 좋으셨어요. 아 나? 네. 수학 말고. 저는 완전 이과. 완전 이과. 진짜 딱 수학, 과학, 영어 빼고 나머지는 가가 많았어요. 우리 때는 이제 수음이랑 가였잖아요. 가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편식이 심해요 공부하는데. 특히 국어, 일본어. 국어 성적 1학년 1학기 때 꼴찌에서 2등. 우리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 50등. 내 뒤에 있는 애는 너무 무적이어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 친구는 점수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딱 멘트가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차라리 욕을 하라 그랬어. 왜냐면 걔 점수가 18점이거든. 그다음에 일본어는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야. 6학기 동안 일본어를 배웠는데 왜 일본어가 6학기 동안이나 배웠는지 모르겠어. 네. 가가 가가가. 수능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 그래서 이때는 그냥 히라가나만 알면 수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어서 나머지는 다 가가가.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저는 K가 하나만 나오는데 어떤 K? 요거? K 값이 150번? 어디 K? 하나만 나오는데 응. K가 하나만 나오는데 아니 K는 거기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큰 K가 하나. 그래서 이 중에서 3보다 작은 K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국사가 그렇게 어렵던데. 국사 80점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중에는 너무 못하니까
마지막에 생각한 방법이 연대표를 한번 외워보자. 아, 약간 이과 공부하듯이 큰 줄기 잡고 연대표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외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가지를 치는 거죠. 아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재밌죠? 근데 20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그래서 오늘 문제들은 내가 앞에서 풀이를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만 많이 하는 문제들이에요. 말만. 자, 200번 보면요. x는 a 딱 그려놓고 하나는 약간 좁게 하나는 약간 널찍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끝. 됐어? 왜냐면 이 문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 감마. 자, 무슨 뜻이냐면 fx는 알파, fx는 베타 여기에다가 y는 알파, y는 베타를 그렸을 때 x좌표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3개만 나와야 된다. 원래 통상적으로 몇 개 나오는데? 그렇지. 자, 게다가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래. 즉 y는 x하고의 교점이 2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럼 y는 x와의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면 y는 알파 여기가 아니죠. fx 그래프는 지금 얘를 따라가다가 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y는 x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렇다면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여기가 베타 콤마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y는 알파 y는 베타와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고? 4개가 나온다고. 그죠? So y는 x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됨? 그러니까 이게 다 귀류법이에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고 여기가 베타 콤마 베타가 될 텐데 그렇다면 y는 베타, y는 알파와의 교점이 총 4개가 생긴다. 그런데 이 조건에 따르면 y는 알파, y는 베타와의 교점은 x좌표로 봤을 때 3개밖에 안 나와야 된다. 없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꼭지점을 지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죠. 경험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접할 수도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만약에 접한다라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분명히 여기는 y는 xy 교점이 두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교점이 일반적인 두 개의 교점인지 이렇게 꼭지점, 특이한 이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인지 이렘.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 여기를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 베타 사이에 크기 관계가 따로 안 나와 있죠? 아,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 콤마 베타. 여기서 질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인가요? 이거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야. 자, y는 x제곱을 우리 수도 없이 그려봤어. 그럼 여기에다가 y는 x를 그려.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1,1이지. 여기는 1이야. 1. 응?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려워요? 왜요? 아, 이걸 뒤집어 놓은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렇잖아. 꼭지점을 지나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 1, 1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y는 4분의 1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y는 4분의 1 x제곱. 여기 x좌표 뭐야? 2. 그래서 여기 2야. 응?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이해돼요? 왜 이거 하냐면 거기 문제 잘 보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거 3개 더한 게 10이라고. 알파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3이 10이야. 그래서 알파는 2. 응? 알파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3.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뭐 다음 중 뭐 y는 x제곱을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 수 없는 뭐 그런 거 풀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절대값이 동일하면은 합동인 거 알잖아. 그렇잖아. 그럼 꼭지점 부분에서 일어난 모양들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야지. 왜 무서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가 없어. 없긴. 어이가 없어요. 요거까지만 할 겁니다. 최대 최소로 넘어갈 거야. 나머지 문제 201, 2, 3번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답이 분수 나온다고. 몇 번? 위에 건 다 분수 나와요. 200번? 네, 어.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요. 분수. 아 거기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3. 네. 200번에. 그리고 알려주세요. 아 그냥 4분의 13인가? 알려주세요. 맞잖아. 아니 그거 그 정도 찍어. 아 거기 정답지에는 뭐, 몇 번이라고 적혀있잖아. 아니야? 아닌데. 그 적혀있어?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고? 네. 근데 뭐가 이상하다고? 아니 난 그런 그치? 아니 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그건가 싶어. 아. 오호. 마이너스 4분의 13.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설 만들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A4 용지 한 절반이라든가 한 4분의 3 정도 가져가는 거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린 이 부분도 수식으로 얘기하려면 얼마나 빡세겠어. 그런데 이렇게 수업 중이니까 야 이거 뒤집어 놓은 거잖아. 어? 여기 1이고 1이겠지. 여기 몇이야? 어? 서술형에서 우리는 서술형 이제 학생들이 항상 마지막에 갖는 질문이 그거야. 선생님 저런 게 서술형에 나오면 어떡하냐. 안 나와. 일단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왜냐하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돼. 선생님들도 과연 어디까지를 뭘로 좀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만들 때 선생님들도 어디 뭐 쓰면 0.5점, 뭐 쓰면 0점 몇 점 막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요. 이거 안 만들고 서술형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풀이가 너무 길어지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풀이해 놓은 것도 10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실제 풀이 보면은 20줄, 30줄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 서술형은요 정말 이렇게밖에 못 쓰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내는 거야. 자꾸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최악인 게 경우의 수 서술형 문제죠. 그냥 일일이 다 세봤다라. 이거는 선생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못 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y는 x제곱 그래프를 놓고 기울기가 이렇게 1이 되게 꼭지점을 지나면 무조건 여기가 1,1이라. 그렇잖아. 네? 저거 끝까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알파가 2인 거에 이어서? 네. 알파가 2인 거. 그러면 여기가 2,2고 여기는 3,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2. 그러고 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f 알파 더하기 감마인가? 그러면은 2하고 5니까 f7이네? f7이면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좀 아 그래서 그런 거야? A 플러스 어? A A 플러스 감마 A 플러스. 알파 야 진짜 플러스 어렵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뭘 너무해 맨날 F8이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어? 문제가 너무한 거죠. 뭐야 너희가 학교 시험에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선생님 멱살을 잡아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 알파를 A로 잘못 봐 A를 알파로 잘못 봐가지고 교육청에 신고해요. 양쪽으로 모으고 생각해서. 그지 저기 뭐야 목요일 날 딱
쉬는 시간에 이렇게 네이버 딱 봤는데 양천구 뭐딱 생활복 이거 어디 학교지? 그래서 몰랐다. 금요일 날 물어봤더니 신목구 애들이 자기네 학교로 자랑석. 아이고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집단이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어쨌든 과거에는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야. 꼭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쌤 가고 다니셨어요? 어? 쌤 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다른 학교로 저기 뭐지 전태라고 하나 강제전. 보내셨죠. 뭐 무슨 일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가고 식당. 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선생님들을 막 부르더니 pH 측정을 했어요. 네? pH 측정. 왜요? 모 학생이 이제 거기다 뭘 탔나 봐. 아. 설마 침 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염산. 오. 그러면은 이제 국자 넣었는데 국자 녹는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버하지 마. 너 염산 안 해봤어? 안 해본 알아봤어? 아니 우리가 화학 시간에 한 번씩은 보잖아. 염산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죠? 국자 넣었다 뺐는데 국자 없어져 있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진짜 농도가 높아야지.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기 힘들어요. 그런 농도 진한 거는. 그 다음에 그랬죠. 그 친구. 아니 가고 갔는데 왜?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과거에 이게 알게 모르게 사이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전국에서 어디로 모였었냐면 옛날에 다 카이스트로 모였다고. 그 시절엔 정말 이상하네. 그 분명 과거 볼 때 어떤 삶을 인성 면접 보지 않아요? 평범하지. 염산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과거의 과거가 요새는 거의 영재고거든요. 느낌으로는. 근데 인성 면접 안 봐요? 요즘은 영재고에서의 카이스트 진학률이 많이 낮아져서 애들이 서울대 아니면 의대 가려고 많이 하고, 또 인서울이 좋잖아.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대전. 그걸로 많아요. 할거 없어요. 성심당. 많이 가는 거예요. 나는 거의 안 가봤어. 상당히 큰 베네핏인데. 그죠. 대전은 명물이 그거밖에 없어. 선생님 집이랑 좀 가까워요. 애매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다 밖에 나가 살아서 기숙사 생활만 한 8년 했죠. 9년 했나? 고등학교 3년, 그다음에 대학교 4년에 대학원 2년이니까 9년, 딱 9년 했다. 그래서 집보다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밖이 편합니다. 기숙사가 더 편하고, 집에 가면 괜히 불편하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기숙사 생활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여러분들 방을 치웁니다.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뭐 거실에서 잔다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형현 쌤이랑 언제 만나신 거예요? 알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이거 사실 인맥발이었어요 이거. 아, 사실 그게 아니라. 맞으면서 분수하고. 그래. 오래됐지. 전설사학학원. 오래됐죠. 그러다 29대인가? 네. 또 진하게 1년을 같이 살았죠. 네?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지내는데 그냥 같이 지내자. 그래서 1년 같이 살았지. 혜연쌤 결혼하기 전까지. 선생님. 아유.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때 얘기하면은 하는 얘기가 딴 거 없어요. 매일 PC방. 둘 다 학원 생활하니까 매일 밤에 만나서 한 12시쯤 PC방 가서 한 5시쯤 나와요. 네. 그러고 자고 점심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갔을 거야. 1년 진하게. 자, 마찬가지로 이 참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최소 미래이 요거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이야기 드린 것들은 왜 서술형으로 나오기 힘드냐면 뭔가 수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말로 설명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렇게밖에 그래프가 안 나온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설 보면은 진짜 길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해설이 어느 정도 길더라도 거의 대부분 수식입니다. 그런데 귀찮은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하고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자. 오전에도 되게 많은 문제를 하진 못했어요. 부연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얘의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총 몇 개의 영역? 그렇죠. 4개의 범위로 나눠야 된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x는 마이너스 2, x는 1 이외고 그 사이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와 얘의 가운데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꼭지점이 바뀌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대칭이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느낌만 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면 최소값은 꼭지점. FA.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전히 F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그대로 FA.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번에는 f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a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최대 최소가 바뀝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영역이야. 4개의 범위를 나누는 게 기본인데 이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최대만 물어보고 어떤 문제는 최소만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보이지. 만약에 아래로블록인데 최대값을 물어본다? 2개로만 나누면 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최소값만 물어본다? 3개의 범위로 나누면 된다는 게 또 보이고요. 이해되시죠? 항상 4개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를 물어보는지 최소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은 A가 0일 때는 보시다시피 요거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은 B의 값은 뭐냐? 얘가 5라는 거니까 B는 5. 2번 A가 2일 때 그러면 A가 2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은 2를 집어넣어주면 이 B 플러스 1이 5라는 거니까 B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fx는 지금 A가 2고 B가 4가 되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20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1, 2번은 그냥 주는 문제. 그럼 이제 3번은 2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 자, 요 범위에서는 2a 더하기 b가 2a 더하기 자 b 자리에 5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어? 자, 그 다음 요 구간에선 b가 5가 되면서 2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5가 돼요. a가 어떨 때?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2a 더하기 b의 b자리에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자, 요렇게 놓고 x는 마이너스 2, x는 a는 마이너스 2, a는 1. 이게 a축이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여기 구간에는 여기 a에 대한 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 적당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위로 볼록인데 포인트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냐? 얘는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쭉 증가하게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 그런데 여기는 대칭축이 x는 2니까 a는 2니까 여기서 약간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a는 2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8이 최대값으로 나오더라. 이런 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든 어떻게 이해되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찮은 거지.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에 있는 몇몇 문제들이 이제 겹치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는 좀 미리 연습했으면 마음에서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위주로 좀 넣어봤어요. 한 20몇 문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연습하면 웬만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연습할 때 그때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쌤좀 하나씩 더. 응? 아 하나 더. 그래서 205번 같은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굳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위로 볼록인데 최대값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가지 경우로만 나누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맞는 K값인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6번은 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얘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잘 봐 여러분들.
4잖아. 응? 폭이 4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그래프를 이따구로 그려가지고 이거하고 이거의 차가 6 이하일 수 있겠어? 절대로 안 돼요. 최소 16이야. y는 x제곱 0하고 4만 해도 16이야. 그런데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의 차가 6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를 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만 해보면 되냐면 무조건 꼭지점이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는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 꼭지점에서의 좌표 K하고 얘가 6일 때랑 얘가 6일 때로 나눠서 K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값이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이렇게.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될 거고 K가 0보다 크면은 이때가 최대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줄이는 거야. 생각을 조금만 하면 줄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조금은 안타까운 친구들이 너무 상세하게 다 쓰는 친구. 기특해, 이쁘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그런 학생들 항상 보면은 꼭 몇 문제씩 못 풀거든. 혼자서 진짜 혼자서만 생각한 건데 갑자기 그래 혼자서만 생각해.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8시잖아요. 8시 20분. 다음 주는 그러면 쉬니까 8시 20분에 시험을 한번 보자고 해야 되나? 예? 혼자서만 생각한 거야. 혼자서. 집에서 학교 있어요. 혼자서만 한번 생각해. 저도 집에서 되게 괜찮잖아요. 7시 전 와. 집에서 7시 40분. 이걸 학원에서 한번 8시 반쯤에서 시험을 한번 치고 10시에 학원 있는 친구들 10시에 가고 한번 혼자서만 생각해봤어요. 선생님 절대 그 현대생한테 말하지 마세요. 100%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밥 먹으면서 한번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근데 어차피 그날은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다음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아니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침에 시험 봤어? 네. 그때는 별로 아니었지, 그렇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여러분들 지금 치는 시험 맨정신에서도 이따구로 나오는데 아침 8시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뭐도 똑같아. 와, 마태이 강겠다. 뭐가 안 쉬고 그냥 항상 시험 전에 2-3시간씩 쉬고 싶어.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당일 날에는 좀 일찍 가야 됩니다. 평소에 진짜 지각하던 학생들도 8시 20분이 시험이면 제발 한 7시 반까지 가. 지각하려고 본적 있어요. 진짜 시험 당일날 지각한 건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공부랑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 자, 같은 최대 최소인데도 이번에는 축은 가만히 있고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범위가 움직이는 거. 근데 이 문제도 제가 208번도
안 쓰고 답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1. 그럼 대칭적으로 이쪽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래요? 끝!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다 대입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y는 2분의 1 x제곱을 생각해 보자고. y는 2분의 1 x제곱. 이를 대입하면 여기가 뭡니까? 2지. 여기가 몇 차이나? 2 차이나지? 그럼 요만큼이 몇 차이나? 끝. 이한 대박이다. A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왜요? A가 만약 여기 있어봐. 최대는 여기인데 최소가 여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이 차이가 2라는 건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A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일, 마이, 마삼이라고. 끝.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의 최소값. P는 6이잖아. P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 마이너스 3 더하기 6 해주면 3이 최소값이 되겠죠.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풀리면 재밌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게 그냥 그래프 생각 안 하고 수식으로 범위 나눠 해서 답 쓰고 확인했는데 맞았어. 이런 게 진짜 재미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냈을 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이 참수예요. 겨우. 그렇잖아? 근데 몇 년을 봐온 건데 얘를. 거기 활용부터는 우리 수업 이제 못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톡 하세요. 오늘은 이 최대 최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게 메인입니다. 활용은 능력껏 하면 돼.
솔직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려봐야 도형 싫어하는 애들은 못해. 도형을 싫어도 하려고 해야 돼. 특히 닮음. 닮음 왜 이렇게 싫어해? MT. 뭐 하셔? 왜? 중요한 기대 갖다 써? 아니죠. 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여전히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 A가 어디 있든 간에. 이래요? 여러분들 저희 겨울방학에 우리 미적분을 대부분 한 번씩 봤어, 그렇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한 번씩 봤어, 그렇지? 바뀐 거, 그렇지? 바뀐 교육과정의 미적분, 과거에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맨 앞에 부분만 알면 돼. 연속 능력. 이런 류의 함수는 여러분들 거의 그냥 100% 연속입니다. 이거는 연속성을 띌 수밖에 없어. 연속인 함수에서 최대 최소의 값을 가지고 노는데 이게 연속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다 2를 넣었을 때 여기에다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돼. F0은 F4. 응? 어때? 도나 이게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이 경계인 K의 2를 여기에다 넣은 거랑 여기에다 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연속인 거잖아. 그래야 이 MK가 연속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So X는 2가 대칭 축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그래프 갑니다. Y는 fx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뒤로 이만큼 앞으로 x는 0 x는 4. 자, 여기를 k축으로 바꿔보죠. 여기에다가 y는 mk를 그려볼 겁니다. mk. 자, k가 2 이하일 때는 K가 2 이하일 때는 뭐?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 y는 fx하고 y는 fx-2하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 이만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 여기까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만큼 당겨놨죠. 요만큼이 요렇게 오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당겨와야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당겨옵니다. 이게 얘의 그래프야. 이해돼요? 자, 우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스몰 MOK. 오케이?
자, 스몰 m 오브 k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꼭지점을 포함하기 전까지는,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2가 되기 전까지, 즉 k가 0보다 작을 때까지는 f k 플러스 2가 최소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 2가 들어가는 0과 4 사이에서는 이 꼭지점, 즉 f 2의 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런 다음에 4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k-2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f k-2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빨간 그래프가 이해가 됐다면 (0, 4) 자, 0, 4 잘 봐.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이번엔 마이너스 이만큼, 얘가 마이너스 이만큼 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쭉 가다가 이번엔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스몰 mk의 그래프. 이해돼요? 재밌죠? 재밌잖아. 아유. 이런 게 배움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알매 기쁨? 그래서 뭐 문제에서 MK의 최소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2인 거죠. 여기가 2. 그래서 눈으로 보면 여기가 2다. 아, F0나 F4가 2인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B의 값도 찾는 거지. 아, 얘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지금 K는 2인 지점을 기점으로 얘하고 얘가 함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K에다 2를 여기에다 넣었을 때랑 여기에다 넣었을 때 값이 어때야 된다고? 그럼 F0랑 F4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2차 함수인데 0하고 4의 사이에 함수값이 같다는 건 대칭축 X는 2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죠. 알겠어요?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똑같이 한번 211번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었을 때랑 여기에 넣었을 때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칭축이 x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5를 이렇게 대충 찍어 놓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얘기하는 MK 그래프가 여기를 K축으로 보면 이번에는
아까는 k-2 k 플러스 3 k 플러스이잖아. 얘는 k 플러스 6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다가 요렇게 됩니다. 이번에 fk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얘를 마이너스 6만큼 평균음시키 이런 거예요. 이게 자꾸 그리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하겠어. 그러면 이제 뭐 스몰 MK 그래프는 뭐 그리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는 거지. 아까 저기에서처럼 비슷하게 스몰 MK는 거꾸로 FK 플러스 6이다가 FK에다가 K는 여기 얘를 포함하는 순간 제가 KK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지 F2. 그래서 여기가 K축이 되면 마이너스 4가 한 요쯤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쓱 하고 얘 따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스몰 MK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 거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지나가나벼. 그죠? 아니면은 얘랑 접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즐거웠나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활용 뒤에 21번부터 있는 몇몇 문제들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죠.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함수라는 거 자체를 2학기 때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건 너무 잘해. 이거는 그린 다음에 뒤집어 올린다는 거 너무 잘해. 그래서 보면 이 형태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되게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똑같은 함수로 치면은 우함수 개념이란 말이야. 즉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한데, 그래서 얘는 x가 0 이상인 걸 그린 다음에 그거를 대칭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혹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제 함수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다만 이제 그래프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뭐 위아래 다 그려줘야지 뭐. 이렇게. 그죠? 자, 좀 쉬었다가 4시 5분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